안녕하십니까? 정현우입니다. 오늘은 이 임진 괴강백호 연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주에는 그 기운이 가장 왕성한 육식갑자 중에서 임진, 경진, 경술, 무진, 백호대살이라는 게 있습니다. 백호대살이라고 하는 거는 기운이 너무 왕성해가지고 두령 쪽에 속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세가 강해요. 기가 강하다 보니까 인간관계나 사고방식이나 모든 것이 강한 기운이 흐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두령격이라고 하고, 그리고 자기 주장이 강해요. 두령이니까. 고집세고, 그리고 독불장군, 자기 혼자 잘났다, 이런 그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잘나다 보니까 남을 좀 무시하는, 내려다보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 사주에는 일주가 경진일주에 태어났습니다. 그 백호대살이에요. 자기 주장과 고집이 세요. 그 다음에 무자월주입니다. 토생금이에요. 인수입니다. 둘의 명석합니다. 그 다음에 무자니까 금생수 돼가지고 자수를 월지에 깔고 있거든요. 그 응용력과 표현력이 좋아요. 그와 같이 임진생도 마찬가지예요. 기가 굉장히 강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직장 생활하다 보면은 일반적으로 상사에게 급실거리고 아부하고 이렇게 뭔가 저자세로 취하는 게 일반적인 관행입니다만은, 임진은 윗사람한테도 대들고 공격하는 그런 성질을 갖고 있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 마찬가지예요. 검찰총장이라고 하는 직위에 있으면서 대통령과의 대결할 수 있는 그런 기세라고 하는 거는 뭐냐? 괴강백호대살에서 나는 거예요. 사람 왜 팔자대로 살다 가느냐? 팔자에 타고난 그 기세와 강한 기운과 성격과 그런 태도로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팔자대로 살다 간다고 보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기세가 없었으면 대통령이 되었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임진 연축하면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사주의 연이나 월이나 일과 시에 옛날에는 여자들이 무조건 어디에도 있으면 과부팔자 그런 거예요. 왜 그러냐? 잘났거든. 똑똑하고 유능하고. 그 남편을 깔보고 무시하니 원만한 부부생활이 되겠어요? 또 자기 나름대로 능력이 있으니까 남편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 이거예요. 무능한 여자는 꼴도 보기 싫어도 성격이 안 맞고 불만스럽도 살아야 돼요.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걸 가지고 과숙팔자라 그러는 겁니다. 그 현대를 이걸 가지고 과숙팔자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시대에 따라서 기운의 흐름에 대한 반응이 다르기 때문에 해석을 달리해야 돼요. 그리고 바닷물 아닙니까? 토국수 안에 관성백호입니다. 관직과 명예운이 굉장히 좋아요. 남에게 대우받기를 좋아하는 겁니다. 우리가 인간관계를 잘하느냐 못하느냐가 우리가 성공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냐? 인간관계예요. 우리가 날마다 인간관계는 뭐니까 면접을 하는 거예요. 상대방은 나를 면접하는 거고 나는 상대를 면접하는 겁니다. 상대방을 면접을 했을 때 선입견을 가져요. 감각적이고 피부적이에요. 그 사람에 대해서 깊이 헤아리려고 하는 마음을 갖질 아니해요. 얼굴 딱 선입견 보고 인상이 좋다 나쁘다, 무식하다 강하다 부드럽다 유연하다. 그래서 뭔가 인상에서 뭔가 자비와 사랑과 감사함이 넘치는 인자한 얼굴이다. 남에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탓하는 그런 반항적 성격이다. 이게 얼굴에 다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관상이 중요한 거예요.
그 좋은 관계를 갖기 위해서는 좋은 관상을 가져야 돼요. 그 좋은 관상을 갖기 위해서는야, 인상도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좋은 인상으로 관리하려면 뭡니까? 남을 용서하고 화해하고 원망하지 않는 그런 성격의 마음가짐을 가져야 얼굴에 인자함과 자비심이 넘치는 겁니다. 그런 좋은 인간관계가 형성이 돼요. 그럼 인간관계 면접에서 남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사업에 성공한 사람들은 뭐더냐? 인간관계에서 신용을 얻고 인간관계에서 신뢰감을 얻는 데서 신불신에서 운명이라고 하는 게 지배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임진열전은 활동적이에요. 기세가 강해요. 돌파를 합니다. 특히 임진연주를 보니까 관성백호가 되다 보니까 명예에 대한 기운이 굉장히 강해요. 남에게 대우받고 존경받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구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활동성이 강하고요. 그리고 임수는 뭡니까? 바닷물 아니에요. 바닷물이라고 하는 건 포용력을 얘기해요. 지구에서 땅에서 육지에서 내려오는 모든 물, 모든 오염된 물을 받아서 소금으로 정화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걸 포용력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관계는 상대방을 포용을 해야 돼요. 그릇이 큰 사람과 작은 사람이 있어요. 유방이라고 하는 사람은 삼초안제라고 하는 유방이라고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봤을 때 좋은 점만 활용하고 나쁜 점은 무시해버려요. 진평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승의 자리에 있으면서 권력을 이용해 남의 유부녀를 착취하고 부정 축제하고 온갖 비리를 다 겪은 아주 그냥 부정 부패의 온상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진평을 탄핵이 들어왔을 때 유방은 뭐라 그러냐? 그가 하는 행위나 태도나 모든 부정 축제나 도덕적 윤리적으로는 부적절하지만은 그 사람의 머리 하나만은 나라 경영에 있어서 국가 발전에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거와 나라 전체를 위해서는 부정과 도덕과 윤리에 어긋나는 나쁜 행위를 하더라도 지탄받아야 마땅하지만은 그 사람의 전략과 정책과 경륜이 나라에 필요하다 하면서 무시해버렸어요. 그게 지도자예요. 바로 임진연주라고 하는 건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면에서 크게 왕성한 기운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임진이라고 하는 건, 임수라고 하는 건 현무에 속해요. 자기의 속마음을 잘 드러내질 않습니다. 인간관계라고 하는 건 뭐냐? 시시각각 상황이 바뀌고 변할 때 전후 좌우를 살피고 상황을 판단해서 서로 좌우를 살펴서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그리고 일어날 수 있는 변수에 대비까지 하는 그런 하나의 고수, 단수가 높은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임진연주에 대한 사주 하나를 해설해 보겠습니다. 사주를 볼 때는 첫째는 음양을 보라 그랬어요. 전부 양팔통이에요. 수, 금, 토, 목만 없지 오행이 양이 다 있습니다. 얼마나 활동적입니까? 양이 많다. 팽창, 발전, 향상심, 그런 것이 대중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사주를 이렇게 우리가 딱 봤을 때 일반적으로 이건 양팔통이다. 거기다 임진백호이다. 그럼 벌써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일간이 뭡니까? 경신이라고 하는 간여지동이에요. 천간과 지지가 같으면 간여지동이라는 거예요. 금이라고 하는 것이 뿌리에 금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주장과 고집과 아진이 세고 독점력이 강해요. 소욕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런 사람들은 뭡니까? 부부 생활 하더라도 의처증이 많고 의부증이 많고 내 소유를 누가 건드리면은 난리가 나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 입장, 자기 중심, 자기가 기세가 강한 데다가 임진까지가 있으니
이게 인간관계가 제대로 잘 부부관계나 이런 게 원만할 수가 있겠느냐? 일단 그렇게 평가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옆에서 토가 있어서 토생금까지 해요. 금의 기세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렇게 속단하면 사주를 오판하는 거예요. 그런 경신의 가녀지동이지만 여태 병우라고 하는 화가 있어요. 이게 화극금을 해주잖아요. 밑에서도 화극금 해주잖아요. 여기서 또 인신충을 받잖아요. 신금이 흔들린다 이 말이에요. 인간은 인생을 성격대로 살다가는 겁니다. 그럼 그런 자기 주장 고지의 독점력이 극을 닫고 있으니까 억제가 됐으니까 그 기운이 약화됐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가녀지동의 재구시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세술이나 사교 속에서 자기 주장에 빠지는 사람이 아니라 남의 얘기도 귀를 기울이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봐야 돼요. 사주의 관이라고 하는 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육친의 성질을 잘 알아야 돼요. 관이 있는 사람은 남의 얘기를 귀담아 듣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반성하는, 수양하는 그런 정신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사주에 관이 있으면. 그리고 규칙을 지키고 원칙을 지키고 이치에 따라서 행동한다. 이게 관의 성질이에요. 그 여자 서주를 볼 때는 관을 봐야 되잖아요. 그 여자 사주가 관이 있으면은 남편의 말을 귀를 기울이고 남편에 대해서 이해하고 내조를 한다 이거예요. 우리가 결혼 생활에 있어서 아내가 내조를 잘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치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당은 뭐냐? 남편이에요. 야당은 아내예요. 그렇게 구분하면 분류가 되건데요. 그럼 야당이 악처냐? 슬기로운 현모양처냐? 이걸 생각을 해야 돼요. 불평이 나고 불만이 나고 반대하는 무조건 이런 야당이 되면 악처가 되는 거예요. 남편이 편하고 원하고 바라는 바를 머리를 써서 내주해서 국가 정책과 경륜이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 극단적인 대결의 상태로만 여야와의 정책에서 정부에 대해서 비판하고 불만하고 반대하면은 악처와 같은 정당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관이라고 하는 건 그걸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옆에 금생수가 있어요. 금생수가 되니까 이건 식신 아닙니까? 식신은 죄를 생기잖아요. 그럼 식신 생제백호라 그러는 거예요. 식신백호. 요걸 잘 아셔야 돼요. 그 식신백호니까 재물운이 좋다고 봐야 되죠. 그 다음에 진이라는 게 뭡니까? 신자진은 수국을 이루고 있어요. 그 수국은 뭡니까? 돈 아닙니까? 재물 아니에요. 여자. 그러니까 또 식신의 여자 식신과 재를 생해주는 재물운이 좋고 여자 복이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대운에서 어떻게 들어옵니까? 자대운이 들어오잖아요. 자대운. 자대운이 들어오면 신자진 합해서 수가 돼요. 물바다가 돼버려요. 화가 많기 때문에 물바다가 되면 이 돈은 뭡니까? 재생관이 되기 때문에 돈도 좋고 재물운도 좋은 그런 운세에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사주라고 하는 건 세력합이에요. 무슨 세력과 무슨 육친이 강하냐 약하냐, 뭐가 약하고 부족하고 없느냐, 이 사주에 부족한 게 뭐냐 이게 없는 게요. 이 사주에 없는 게 뭐냐면 목이 부족한 게 약한 게 흠이에요. 목이라는 건 근근 목이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되는 거예요. 다만 여기 암장에만 을목이 있습니다만은 신자재는 금생수가 있지만은 그 돈이 들어오면 뭡니까? 을목이 있어야 을목이 여기 목이 있네요. 목이 있는데 이게 충을 맞았어요. 그 관리 능력이 뭡니까? 충을 맞았으니까 돈은 들어와도 관리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때 운이 들어오더라도 본인이 재물이 들어오더라도 관리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무슨 투자를 한다든지 이런 건 어려운 거예요. 말하자면 이 증권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돈을 모을 수는 있지만은 기업을 경영해서 돈을 번다는 건 어렵다. 이렇게 특징을 딱 봐야 돼요.
그다음에 우리가 성격으로 봤을 때 뭡니까? 요 임수라고 하는 게 뭡니까? 식신인데 요 식신의 상황이 천기에서 환경이 어떤가 이걸 잘 봐야 돼요. 이 식신이 임수인데 수국화돼 있잖아요. 토국수돼 있잖아요. 돈이 들어오더라도 그걸 당하고 설지가 되니까 돈이 들어오더라도 그 돈 관리에 문제가 많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식신은 뭡니까? 표현력이에요. 응용력. 아이디어가 좋고 머리가 좋은 겁니다. 그런데 그런 기운이 약화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가 되는 겁니다. 사주를 분석할 때 학원에 다녀서 공부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지만 왜 사주가 안 보이느냐 이거예요. 안 보이는 이유는 뭐냐면 진술 삼합과 방합에 대한 기의 변화, 합과 충의 원리에서 사주 분석을 잘 할 줄 알아야 돼요. 합이 되고 충이 되고 삼합과 방합이 돼서 오행의 세력이 막 바뀌어요. 그 바뀌고 변하는 거를 상황을 분석을 잘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주가 보이는 거예요. 그 초년에는 뭡니까? 미대운에 들어왔잖아요. 5월에 태어났는데 미가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미는 뭡니까? 토가 되죠. 그럼 오가 되고 오미 합화가 돼요. 그 관이 많은데 화가 화급금 들어오니까 조후적으로 안 좋다고 봐야 되죠. 이 사주는 간여지도이고 백호대탈이지만 신약사주예요. 근데 신유술이라고 하는 게 11살부터 들어오잖아요. 그 신유는 금이 되니까 화에 극을 당하니 금이 살아나잖아요. 그게 운이 좋은 거예요. 운이 좋은 게 비견급 아니에요. 은인을 만난다 이거예요. 귀인의 도움을 받아서 비견급. 그래서 운이 좋아지는 단계에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술이라는 것도 가을이지만 경술이 들어오는 거예요. 경술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느냐? 임진백호에다 개강 경술이 또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경술백호가. 하나 알아두셔야 될 게 있어요. 늘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만 백호 대살이 중복이 되면 그 강한 기운이 조절이 돼요. 좋은 성향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경술대운이 경술백호가 들어오면 금생수가 돼서 좋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인호술 합하지만은 신유술 금국도 돼요. 음양의 조화가 잘 돼가는 겁니다. 금도 많고 화도 많고. 그래서 균형을 잡아주기 때문에 경술대운도 크게 발전할 수 있는 성향이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막은 한 살에 들어와서는 신의 대운이 들어오잖아요. 금생수로 돌아가잖아요. 재물운이 좋다고 봐야죠. 이렇게 사주를 보면은 사주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주를 우리가 볼 때는 합과 충과 세력의 방합에 의해서 무슨 오행이 많고 무슨 오행이 적고 언제 적은 게 부족한 게 보완이 되느냐. 이 사주는 목이 없는데 수가 들어오면 수생목으로 돌잖아요. 그 희신이 되는 거예요. 희신. 내에게 도와주는 오행을 도와주는 걸 용신이라 그러고 용신을 도와주는 걸 희신이라 그러고 기쁠 희자. 용신을 갖다 죽이는 걸 기신이라 그러는 거예요. 병신을 도와주는 거를. 그래서 오늘은 임진연주 해설과 임진연주의 남명의 사주 하나를 같이 공부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